이 나라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고 미래의 도전을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문정권 탈원전 해체 고물상 개혁. 참. 오늘 홍남기 부총리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부총리 된 뒤에 그 사람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 양반이 부총리인지. 그러니까요. 네. 참 그렇지요. 그냥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렇죠. 집사지요, 집사. 네, 손금 없는 분입니다. 네, 청와대 네. 집사. 네, 근데 이분이 오늘 간만에 참 기가 막힌 경제활력 대책 회의라는 걸 오늘 오전에 9시에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탈원전을 해체하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2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게 고물상에서 우리가 원전 해체해갖고 팔아먹으면서 22조 원,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 사람의 야무진금 한번 들어보소.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의 1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아니 무슨 얼어 죽을 10%예요. 하려면 100%지. 그러면서 원전 해체의 톱 5개 국가로 글로벌 톱으로 도약하겠다. 아니 원전 이 기술 능력에 글로벌 원톱이었던 우리가 지금 해체에 글로벌 5탑으로 들어간다. 정말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해체를 빨리빨리 시키겠답니다. 그래서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해체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한답니다. 자, 이 생태계 조성한다는 것부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지금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중국이란 나라의 이 삼류 기업이 원전 해체에 말하자면은 이 자기업, 자회사들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국하고 이제 손잡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좌빨 이 운동권들이 먹고 살려고 여기에 이제 벌떼같이 달려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태양광 갖고 우리 숲 몇 개씩 말아먹고 여의도만큼 거기다가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돈 막 버리고 주가 막 OCI 올리고 거기에 이미선 남편 오충지는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야 이러는데 이제 나라를 이 정도면은 너무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는 있습니다. 원전 산업이 이제 전 세계가 원전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해체 산업도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부인지, 어떤 게 메인 상품이고 어떤 게 파생 상품인지 이걸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체 산업 분명히 필요해요. 전 세계 이제 홍남기 장관 이야기대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이 한 30개 있습니다. 이걸 해체하는데 한 22조 정도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23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시장이 아직 기술이 약해요. 현재 기술이 있는 것은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아니 우리도 해체 산업에 뛰어들어야죠. 난 연구소 만든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미래의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 이런 거예요. 싸움 잘하는 이제 군인들이 있어. 군대에서. 그런데 얘들 강제 퇴역시켜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야 니들 그냥 우리 부대 청소하는 영역 줄게. 니들 그걸로 부대 청소해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싸움 한참 잘하고 원기왕성 일할 수 있는 친구들 내쫓은 다음에 지금 이게 대한민국 꼴입니다. 현재 전 세계 원전 시장 600조예요. 현재 2019년 현재 600조인데 이것을 2030년 되면은 123조밖에 안 된다는 이 산업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원전산 600조면 앞으로 700조, 800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2조 그리고 게다가 넘기잖아요. 이 기술 우리가 세계 넘버1입니다. 미국이나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의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이 이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꼰트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야, 너 그만해. 얘는 해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만해. 나와서 너 마사지. 선수들 말이야 다리 풀리면 너 마사지. 너 해봤으니까 마사지 잘할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격입니다. 왜 잘 뛰고 있는 선수를 그냥 끌어앉혀서 마사지자 시키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마사지사도 필요합니다. 양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꼰트 선수가 피고하면 마사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잘 나가는 선수를 왜 끄집어내서 마사지 시키냐 이거예요. 선수는 잘 나가게 하고 마사지사는 따로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을 못하는 거기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니즘,
가장 국가 정책에 이짐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이걸 오늘 발표한 것은 현 정권 실세들한테, 현 정권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잘 보이려고. 지금 사실 경주나 고리 지역에서는 이 연구소 유치하게 난리가 벌어졌어요. 유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한 건 맞아요. 그러나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끌어안치고 딴 거 하지 하니까 이러니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는 저는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료는요. 관료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이 지경으로 정말 이 좌파들과 이념으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료들은요. 특히 경제부총리는 중심을 잡고 끝까지 돈 아끼고 끝까지 세금 아끼고 이러면서 나 죽여라 이러면서 이 저지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재경부에서 이 사람이 부총리 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 그야말로 대서방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적는 사람을 영혼이 없는 관료를 딱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영혼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독일처럼 하겠다. 독일의 원전 해체 방식대로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독일은 어떤 나라냐면은요. 유럽의 한 나라예요. 그리고 유로예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요. 풍력이니 이런 걸로 돌리지만 전기가 엄청 모자랍니다. 원전 해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프랑스에서 꿔다가 써요. 그래서 프랑스는요. 원전을 빌려주고 이러면서 아주 알토란같이 돈을 챙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어디서 꿔요? 일본에서 꽈요. 중국에서 꽈요. 러시아에서 꽈요. 우리는요. 단독으로 말하자면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걸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꼴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야말로 원자력 발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독일의 그 상황을 이건 알아보지도 않고 공부들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저는 진짜 너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까 늘 햇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시골에 갔더니 태양광이 그냥 쫙 덮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요 이 원전도 원전이지만 아까 마신저님이 그러셨어요. 자 4월 15일이 내년 총선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안 나갈 사람이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4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14일 아닌가요? 4월 15일이에요. 14일? 15일인데 이번에 무슨 일주기 뭐 언론들 특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4월 15일이 뭐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로 정하지만 아니 그건 이제 매주 둘째 주 수요일 날인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날이 이른바 북한의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4월 16일이 세월호 6주기니까 너무너무 마신저님이 걱정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소나무님이 이 홍남기의 이 22조 원전 사업 600조 원전의 22조 원전 해체로 이거를 하면서 고물상으로 싸게 그냥 고철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를 회를 쳐먹는다. 저는 너무나 확고한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상 원전 문제에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원전 따라한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방금 뭐 영식 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을 지금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독일은 나라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죠. 태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륙에요. 유라시아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든지 대륙의 동안에서는요.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력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기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서안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안이 훨씬 기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훨씬 우리 아시아보다 기후가 좋고 샌프란시스코니 캘리포니아 미국 동부보다 좋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대륙의 동쪽은 그 재생에너지 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이에요.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원전을 없애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공기 안 좋은 곳이 독일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독일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별로 없고 그래서 태양력 풍력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우리는 사올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올 데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 같아요. 맞습니다. 갈라파고스 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도 반대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도 간랍하고 섬에 살고 있는 뒤떨어진 동물들이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운동권 세력들, 그다음에 좌파도 진짜 좌파도 아닌 사이비 좌파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많고 이건 정말 국민투표 붙여야 될 사안이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같은 거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사라는 거 지금 이제 특정한 좌파 방송들이 끼고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요. 맨 끝에서 꼬라비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그런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뭐 50%로 다시 급등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탈원전으로 해갖고 이 해체 작업해갖고 22조 원 우리 돈 벌고 있어요. 600조 시장 이렇게 버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 안전이 폭망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북한도 아예 김정은이가 한국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쪽하고는. 그러면 유일하게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북한하고도 이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특사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응? 네. 그러면서 스탠바이 특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키르크 매니스탄인가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왜 가냐고요. 거기 이거면 정말 먹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네,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자. 무조건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루트가 다 끊겼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에 들으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역대 이런 수보 회의는 없었다. 며칠 전에 예고 방송하면서 북한한테 들으라 하는. 그런데 북한하고 지금 루트가 다 끊어졌어요. 이쪽에서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요 만나주지도 않고 야 남쪽 못 믿겠어 니들하고 안 만나 하고 있는데 또 짝사랑하면서 김정은 장군님의 평화 의지, 비핵화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이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들으면 그래 만나줄까 봐서. 국가의 격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성들의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가 원수, 족제자 폭군도 저런 폭군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폭군 순서 매김 1등입니다. 그런 폭군한테 만나달라 고개 숙이는 그런 정말 쪽팔리죠. 국민들 쪽팔려요. 게다가 이번에 오지랖 넓다는 말은 욕입니다. 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자존심이 있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쪽팔린 거예요. 정말 저런 최악의 인류 최고의 독재자한테 만나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평화의 의지가 있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 참나. 정말 쪽팔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정신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이 아닌 거는요. 왜냐하면은 아까 박준영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읽었던 류신의 그 아큐정전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발길질 당하고 수모받고 모욕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다면서도 이 아큐가 히히 웃으면서 바보처럼 다니잖아요. 정말 뭉큐입니다. 뭉큐예요. 뭉큐의 정신 승리가 이번에 워싱턴의 햇반 회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나라 망신이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다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이 트럼프가 이 단독으로 만나기 싫어갖고 사람들 다 끼워놓고 이 마누라도 오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예상 그대로잖아요. 제가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네. 지금 최근에 딱 이제 정리가 된 게 그 상황이 이겁니다. 자.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 김정주 조사가 나도 가겠다 한 거예요. 어쨌든 두 부부 사이는 잘 모릅니다. 부부 사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데려가겠다 된 거예요. 같이 간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오긴 온다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 여사하고 시간을 마련해 달라. 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외교관도 고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와서 그냥 밥 한 끼 사 먹여줄게. 그래서 이제 밥 먹은 것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머리를 굴린 겁니다. 아니 문재인 또 오면 저거 막 이상한 소리하고 또 북한 이야기하고 나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거 듣기 싫은데 말이야.
그럼 또 내가 잔소리하면 또 그것도 또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야 별로 제가 말 못할 분위기 만들어 버리자. 그럼 뭐냐? 야 부인하고 같이 만나자. 그러면은 어우 사모님 참 예뻐요. 요즘 무슨 피부 미용하세요? 옷은 어디서 만들어 입으세요? 이야기하면서 외교 그런 문제는 할 이야기 시간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유례가 없는 단독회담이 부부회담이 돼버린 겁니다. 부부회담이 됐는데 트럼프 아니야 다를까 기자회견 딱 들어오니까 그냥 바바바 이야기하면서 이번 마스터즈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까지 질문 답변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트럼프 의도대로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개방신입니까? 진짜. 이거 진짜. 그러면서 15조는 털리고 1분에 7조 5천억 원을 털리고요. 제가 볼 때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동안에 그 김현종 그 안보 차장이 제일 그렇게 이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영부인님들의 퍼스트 레디의 단독 오찬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멜라니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숙하고 같이 이제 자리를 이제 비켜가지고 둘이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데 점심에서 무슨 말 했는지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기사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우리 애가 어쩌고 우리 다혜는요 태국으로 튀었는데요. 배런은 어때요? 배런이 뭐 이렇게 학교 잘 다니나요? 뭐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김종숙은 이제 푼수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옷이 어쩌네 워싱턴 날씨 좋고요 벚꽃이 어쩌네 이런 소리 막 하는데 멜라니는 오케이. 문제는 Definitely. Alright. So, you know. 이러면서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꾸미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후속 기사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홍남기가 이 손금 없는 홍남기가 부총리 된 뒤에 아무런 경제 정책이 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오찬에 멜라니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김정숙 여사가 가만히 있을 아줌마입니까? 막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정신없이 했는데 멜라니의 반응이 no.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백지회담이 돼갖고 노 브리핑이 된 겁니다. 아휴 정말 이 정도의 망신은 그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네? 멜라니도 별 생각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는 싫은 거예요. 골 때린 게 그 우리 청와대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이 골 때렸습니다. 네. 양국 정상의 사모님들이 만나면은 서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그 말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걸 브리핑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 참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참모들도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서 별 성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몰아붙입니다. 뭐냐? 톱다운 형식에 거기엔 너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톱다운 형식에 빠져 있는 게 누구냐? 김정은이 빠져 있어요. 게다가 문재인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세 분 다 현재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 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본래 제정신이 아니었고 남쪽에 계신 분은 북만 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는 본래 또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이 톱다운 병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시스템이 작동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변덕이 심하니까 오케이 몸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가서 우리 아마도 외교부나 청와대 참모들은 알았을 겁니다. 미국의 반응을 볼 때 지금 가봤자 결론이 없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 없으니까 여사님은 내세워서 뭔가를 보도자를 만들자 했다가 저 모양 당하고 국가의 치욕을 당하고 온 겁니다. 국가의 치욕.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비행기를 내려온다? 아니 할 이야기했으면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합니다. 교황님도 기내에서 기자회견 합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고 미국에서 워싱턴이니까 15시간 날아왔어요. 뭡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창피해갖고 하겠어요. 그 정도의 이 계산은 있었을 텐데 아마 기자회견 하면서 진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외교 문제만 물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외교 문제만 물으면 진짜 곤란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년 4월 15일에 저는 반드시 우파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란초이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 올려주셨어요. 지금 좌파 애들은 아날로그다. 그렇지만 우리 우파들은 디지털이다. 그래서 제가요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 어땠냐면은요 온라인은요 완전히 좌파가 독식을 했었어요. 좌파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온라인에서 보면 우리 보수들이 정말 용기 있는 도전과 용기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요 내년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나 안영환 원장도 보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자 문정권의 탈원제 해체. 아니,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더. 네. 지난주에요. 네. 원자력 발전소 창립 60주년 기자 네, 창립 맞아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장관도 안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총리는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은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차관이란 자가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20분 참석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문미옥이라는 문미옥이라는 여자가 네, 네. 운동화 신고 와서 20분 만에 네. 사라졌습니다. 차관이 평소에는 총리가 오거나 장관이 옵니다. 아. 그렇게 원자력 우리가 자랑하는 전 세계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 몇 개가 안 되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원자력은 세계 탑입니다. 사실 원자력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50년대 그 뭘 살던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이 미래에 우리의 기술인이 먹고 산다 해서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키스트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닙니다. 원자력 연구소예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나갔던 지도자들의 해안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차관이란 자가 운동화 신고 와서 20분 만에 사라진 그게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들의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해체하겠다고 나서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원전은요 세계적인 먹거리입니다. 왜 먹거리를 차고 대한민국을 농업국가로 돌리시는지 과연 캄보디아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막아야 되죠. 네. 네.